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벌을 가하고 돈이 되는 곳이면은 뭐 이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주라든가 자산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는 조용하게 증시에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기 때문에 네. 주가 빠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어떻게 보면 두근두근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을 보는 이제 시각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이제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증시는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에는 야 지금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9일째 빠지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대부분 또 연초에 네. 이게 빠지고 이러면 이제 그 해가 지금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징크스처럼.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좀 더 빠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 전 재산 몰빵 해놨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답답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길게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오히려 새로 이렇게 시장을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올 거다. 네.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빠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우리 증권 시장을 지금 거의 이렇게 수급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또 연말에 또 이렇게 배당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 그 자금들이 좀 이렇게 파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뭐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아마 연기금이 좀 이렇게 주식을 좀 줄이지 않느냐 뭐 그런 형태 상황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이 시장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우리 증시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네.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좀 투자의 대가분들이 예. 좀 이 투자 심리를 좀 진정시켜주고 어루만져주는 예.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해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이렇게 벌면 누가 잃는 게임이다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을 바라보고 또 긴 자본 차익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것은 네.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네. 쾌재를 불러야 될 네.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초 힘이 빠져서 느껴지는 과거의 징크스들은 잊어라. 예.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앞서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해에 시장이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머니가 스마트한 머니인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2013년도까지만 해도 대주 조건이 뭐 100억으로 네. 그다음에 뭐 지분율도 뭐 3%, 뭐 코스닥도 50억 4%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대주 조건 한도가 줄어들면서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작년 이제 연말에 금년부터는 이제 대주 조건이 뭐 개인당 50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늘려져서 얼마든지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좀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내년에 이제 금투세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불건전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벌을 가하고 또 그다음에 뭐 공매도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이제 정말 이게 스마트한 머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돈이 좀 이렇게 그 돈이 되는 곳이면은 뭐 이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자본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자산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 밑에서는 조용하게 네. 지금 이 증시에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주가 빠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어떻게 보면 두근두근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장을 바라보면서 네.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조짐들이 네.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네. 낙관론자는 부를 이룬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대표님은 항상 이 낙관적인 전망으로 부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이제 스마트한 자금을 조금 우리 또 여쭤보긴 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네. 요즘에 이제 기사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 보게 되면 이 홍콩 H 지수 관련돼서 예. 그 ELS가 올해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손실이 확정된 자금만 한 1,000억 정도 네. 된다고 하고요. 지금 ELS 그러니까 홍콩 그 H 지수가 쭉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낙인 배어리어들 터치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막 거의 반토막 나는 투자자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스마트한 투자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이 ELS 같은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이 홍콩 ELS 관련된 이 손실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 저는 이제 그 이런 파생상품이나 이런 쪽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짚을 수 없지만은 네. 제가 그 2013, 14년도에 그 ELS 약인가 독인가라는 칼럼을 그 매경에다 제가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ELS 펀드라고 하는 게 주식 연계된 상품 아니면 또 지수와 연계된 그 파생 상품을 아마 그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증권사나 이제 그 은행에서 네. 아마 이렇게 판매를 한 거죠. 판매를 했죠. 네. 왜냐하면 저도 왜 이런 돈에 투자하는 분들은 절대 스마트한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 뭐 그 ELS 이 상품들이 뭐 지수가 연관이 됐든 아니면 그 기업하고 주식 종목하고 연계가 됐든 간에 그 일정 기간 안에 이렇게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면 네. 그 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우매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이렇게 뭐 증권사나 뭐 은행도 저는 주식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상품을 또 판매하는 그 직원들도 그 상품의 그 속성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해서 수익이 추구돼서 고객한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ELS 약인가 그 독인가라는 그런 칼럼에 아마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ELS 펀드 상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지수나 그 포함된 그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 3년이 되고 이러면은 그걸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차환이 되지 않고 이러면은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지수가 되든 종목이 크게 빠져서 낙인돼 가지고 원금까지도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상품의 어떤 그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홍콩 지수하고 연계된 네네. 뭐 유럽과 아니면 또 국내의 어떤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와 이렇게 연계된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판매된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가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제 캐피탈 게인이 됐든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 됐든 배당을 이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수나 종목 연계해서 판매하는 이런 상품들은 단순히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 네. 그 이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플레이어들이 만든 그런 상품에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손해 보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혼나겠는데. 왜 혼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네. 그 우리 자본시장이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주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플레이어 중심으로 그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근데 우리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에 그 자금을 공급을 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행위가 저는 투자의 본질이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말 이게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다도 건강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또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네. 이게 우리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세계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자와 그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함께 이렇게 그 누리는 게 자기 서비스 해주고 누리는 게 그게 네.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증권시장이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자를 저는 그래서 개미라는 얘기도 싫어합니다. 라이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일반 개미로 그냥 그 니들은 뭐 우리 얘기 듣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형태 때문에 제가 이제 수포개미라는 얘기를 싫어하고 주식 농부의 어떤 그 삶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개미 투자자라는 말씀을 싫어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예. 시장에서는 어쨌든 통용되는 용어로 개미 투자자라는 말을 쓰기는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려운 파장 그것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네. 야 니들 뭐 우리 얘기 듣지 않으면 네. 수익 얻을 수 없어.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갇힌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러면 라이언 투자자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이 라이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판이 짜여진 상황에서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이 시점에서 좀 들어봐야 그러니까 될 것 이제 같아요. 네. 주식 투자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또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견제하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게 네. 그 투자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권 방송이라든가 여러 보고 이러면은 뭐 항상 그 경기를 예측하고 지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선물이나 옵션 뭐 이런 그 지수와 연계된 상품을 투자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수나 뭐 환율, 그 다음에 뭐 물가, 금리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업을 찾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좀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 투자의 대가분들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어떻고, 매크로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거 예측하려 하지 말고, 네. 그런 외부 환경을 극복하는 기업에 찾아서 장기 투자해라.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투자자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와도 네. 한국 시장에서 돈 못 푼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워낙 여러 가지 악조건들도 있고 또 상당히 이 주주에게 특히 소액 주주에게는 되게 험불한 시장인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최근에 우리 대표님께서 책을 네. 내신 것 같아요.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책의 홍보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제목이 너무 좀 쇼킹해가지고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조금 이제 좀 예.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네. 주주 가치가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이제 이 책을 그 판매하는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 아니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해야 주주 권리가 없다고 해도 없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자랑할 게 많고 또 이 세계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우리 자본시장과 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정말 그 제가 88년도부터 이제 이 자본시장과 함께 해오면서 그 2001년도에 그 이 자립을 해서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전업 투자를 이렇게 해왔고 막 201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지금 이제 알려지면서 이 그동안에 제가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투자 그 환경이나 이제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도 애를 썼지만은 네. 저희 투자 철학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네. 네. 뭐 이제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뭐 이렇게 이런 방송 나와 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제 책임이 이제 저는 이제 주식농부로서 진짜 주식 투자를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권유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제 이후부터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를 해도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뭐 주가는 오히려 자꾸 이렇게 그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요.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게 투자를 정말 잘못한 거냐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정말 이게 발품을 팔고 막 그냥 정말 가진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왜 그렇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쓴 책을 보면은 뭐 이제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자의 시선, 돈이라게 하라,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이제 책을 쓰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막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식 투자 절대 네. 원칙 시계명도 만들고. 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또 저를 또 이렇게 그 추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소명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기업의 문화, 관행, 또 자본시장의 문제점들을 누군가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책을 쓰면서 7일까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이 오래 나오기까지. 앉아 계셔서요? 뭐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불공정한 어떤 기업의 어떤 네. 그 문화라든가 관행,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죠. 이제 네. 기득권 세력이고 뭐 자본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주식 농부의 어떤 그 삶, 이런 책임 소명감에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네.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척박하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네. 정말 뭐 우리가 그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뭐 또 기타 이제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했는데 기업의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일종의 불신이 아니라 배신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배신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2%. 그다음에 뭐 이 대만이나 이런 쪽들도 뭐 한 70%대. 그다음에 유럽도 뭐 이렇게 80%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들도 거의 한 4, 50%대 되는데 우리는 29%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한 19% 정도 되고 네. 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0% 정도 돼서 29%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크진 않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을 통해서 네. 주주 가치를 제고시켰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그 이 기업 가치가 주주 가치와 비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뭐 이제 사실 이제 대만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우리가 대만이 이제 우리보다도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산업 구조는 비슷하지만 GDP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네. 2022년도에는 그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를 이렇게 앞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보다도 대만이 이제 2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대만의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제 그 이 기업의 가치가 PBR 2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정도로. 뭐 이런 높게 요인에는 이제 있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이제 65% 우리보다도 2배 정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ROE라고 해서 자본 투자 수익률이 거의 17.5% 정도 됩니다. 네. 우리는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주 환원율도 낮을 뿐더러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도 자본 그 이익률도 그 뭐 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요인은 그 기업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데 이제 환원을 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니까 이 기준이 낮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주주 환원율이 낮다. 네. 그러면 왜 주주 환원율이 낮으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네. 야 이게 뭐 우리는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집중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 지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아봐야 20, 30% 그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순환 출자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기업을 지배하면서 뭐 월급이나 상여금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야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좀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대주주한테 좀 적용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대주주가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야만이 우리 7, 80%의 그 일반 투자가들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특히나 옆 나라 일본 증시가 요즘에 엄청 좋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지난해부터인가 계속 정부가 이제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니네 주주 환원 정책 써라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에 동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어려운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기로 하신 김에 예.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지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 상속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기업 대주주 입장에서 왜 주주 환원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왜 회사를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느냐. 네. 이거 키워봤자 내가 뭐 상속할 때 뭐 다 뭐 세금 내고 나니까 네. 뭐 굳이 뭐 이럴 필요 없냐. 이런 좀 비판 같은 것도 있는데 혹시 뭐 꼭 상속세가 아니더라도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 또는 주변이 바뀌어야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안타깝지만 네. 미국의 7, 80년대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2015년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낙후돼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식투자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인식을 하고 좀 바꾸려고 목소리 좀 내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또 뭐 한다고 하면은 빠르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아니면 2008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맥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늘도 지금 뭐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해가지고 내 책에 나와 있는 8가지 사례를 이제 자기의 어떤 정강 정책으로 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네. 야, 이제는 진짜 뭐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되니까 네. 거의 뭐 이제 전 국민이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진짜 나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책에 1장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고통에 익숙해진 주식 투자자들이라는 그래서 6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뭐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 자체를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시세만 바라보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이렇게 돈 버는 이렇게 머니게임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는 이제 고질병을 앓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고질병을 앓고 있는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고 3장에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7가지 이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제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챕터만 가지고 해도 1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냥 이 지배주주들이 경영진들이 증권시장을 단순히 이렇게 자금의 조달 창구로만 이렇게 이용을 해오는 게 문제거든요. 기업들이 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부 유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 물적 분할해 가지고 이제 모자가 동시 상장시킨다든가 이런 예를 제가 이제 책에는 어떤 표현을 해놨냐면 사람들이 물적 분할해서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해 가지고 회사 키우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KTX 열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좌석에 앉으면 뭐 별탈 없으면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 칸은 멈춰 있고 뭐 앞칸이나 내 앞 칸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주식시장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 에너지솔 LG 화학이라든가 LG 화학, 예.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놨는데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될 만하고 또 배터리 사업이 또 잘 될 것 같고 그쪽이 성장할 거라고 보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물적 분할해 가지고 네. 이 증시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 가지고 네.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권과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 모의사 주식을 팔고 이 또 자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도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일반 주주들이 이거를 이렇게 부재받을 수 있는 수단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네. 한국 증시에는 없다. 이렇게 네.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상속세 말씀드렸거든요. 상속 증여세가 우리는 정말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과거에는 이제 농업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정말 경제 이렇게 대국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자본이 축적된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네. 자본이 좀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순환을 맡고 있는 게 하나의 저는 이제 상속 증여세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로 이제 증권시장의 상장사들 합병을 할 때 뭐 모자 회사 간에도 뭐 합병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사 간에도 또 합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배주주 입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유리한 시점에 맞춰서 합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다양한 어떤 자본 거래나 손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까지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불편한 얘기지만 뭐 이제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의 어떤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는 상법 382조 3항이 이제 그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신의 성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국회에 지금 이렇게 21대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금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사는 그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아니면 그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방안의 어떤 그 상법 개정안이 네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도 이번 그 신년에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방문해 신년사를 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고 그 주주가치 그 보호를 해서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만약 그런 형태로 주주가치가 보호가 되고 이 기업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주가가 굉장히 눌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투자하면은 정말 대박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과거 10년 동안 보면은 이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네.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거의 한 12%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워렌 버핏도 그 ETF 뭐 미국 투자해 놓으면 돈 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성장하고 이러면은 그대로 그 기업 가치가 이제 주주 가치로 이렇게 환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만도 10% 이상, 유럽도 한 7, 8% 이상.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5%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1.9%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허들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도 매년 연말만 되면은 대주주 그 양도세 그 회피할 물량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네. 2,000포인트 이상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네. 3,000으로 간 것은 뭐 그 인구가 늘어서 어쩌다 주식시장 올라온 인구가 거거든요. 늘어서,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이런 이제 허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주가가 예. 정말 2,500, 3,000, 4,000, 5,000 뭐 10,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오늘 내가 깜짝 놀란 뉴스 하나 드리면은 그 김용남 의원이 삼성전자 이게 주식 투자 인구가 그 600만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의 그 밸류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200만 원대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나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일각의 이런 우려도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도의 변화들이 좀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1차적으로 부자 감세가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잖아요. 그 이제 저도 그 뭐 대주 조건이 해당되는 게 뭐 40개가 넘었는데 13개로 줄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누구나 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돌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이 인터넷 세상을 바꿨잖아요.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세계가 작아졌고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은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 아니라도 네. 뭐 요즘 잘 나가는 일본 기업 또 뭐 앞으로 그 신흥 개발 도상국들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런 쪽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주식 투자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네. 저같이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이 국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기업의 주주로서 이렇게 자본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나까지 해외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7, 80%가 우리 앵커님이나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기업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만이 우리 삶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활력 있고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국내 주식 투자만 하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뭐 조광피혁이 됐든 뭐 국보디자인이 됐든 DCM이 됐든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저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하라고 많이 권유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발 좀 국내 주식 투자하지 말고 해외 주식 좀 투자하라. 미국 주식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이제 저는 동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분석을 한다는 얘기를 좀 소통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과 우리 동행과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국 기업은 그렇게 쉽게 못 하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면은 네. 쉽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네. 이래서 저는 이제 국내 기업만 투자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대주 조건 한도를 50억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금투세도 이렇게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고 예, 있죠, 폐지를 지금. 지금 한다는 얘기는 네. 우리 자본시장이 좀 성숙될 때까지는 네. 이 금투세 같은 걸 실시하고 이러면은 정말 저도 이제 국내에 정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업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네. 누구나 다 이게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그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 이렇게 그 대주 조건 한도나 금투세 이런 부분들이 부자 감세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이 이제 상속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속세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아까 자본이 이제 선순환 되려고 그러면은 대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배당 소득이 됐든 사업 소득이 됐든 다 세금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50% 아니면 이제 또 할정해 가지고 하면은 뭐 65%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네. 뭐 2대 3대 가고 이러면은 자산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지나면 다 이제 기업이 국가의 소유로 바뀌어 버리니까 세금 내고 그래서 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냉철하게 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적어도 이제 상속 증여세는 여러 가지 이제 형평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네. OECD 국가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지방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30% 미만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네. 조기에 증여가 돼서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중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말 그 이게 진정한 그 중서민을 위한 어떤 그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동의를 하십니까? 아유, 동의 네. 100% 동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400만 명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그 초보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 중에 들었던 게 주식 투자하면은 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막 테마주 열풍 불어가지고 막 뭐 몇 배 나고 뭐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또 선거철 되면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러고 하니까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게 투기적인 어떤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 자본시장에서 건전하게 이 자본을 이렇게 차입을 해서 회사가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면
회사도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나라도 성장하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국가가 부를 이루니까 이제 여기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다 이제 혜택을 보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 고쳐가야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쳐 가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 사명감은 이제 오늘 충분히 들었는데 예. 그러면 혹시 그러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뭐 투자자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금융기관이나 또 이렇게 뭔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좀 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 본질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네. 우리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이해력 지수,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난 처음에 우리 조니 대표가 한번 나한테 우리 금융 문맹률이 뭐 95%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말이야 이렇게 높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금융 문맹률이 말이야 90%가 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 이 주변에 이렇게 우리 식자들, 지식인들, 뭐 그다음에 뭐 고위 공직자들, 뭐 국회의원님들, 뭐 그다음에 또 학자님들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자본시장을 다 이렇게 수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 이해력 지수가 정말 뭐 이렇게 그 남아프리카 막 우간다니 말이야 이런 수준에도 못 미친다. 2015년도에 그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네.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질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그 2008년 10년도부터 계속 주인으로서 주주 제안을 하고 주주 서한을 보내고 이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경영 간섭이라고 그러는데 경영 간섭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내가 주주로서 네. 그 주식회사라고 하는 정제된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뭔가 이렇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뭐 그 몇 사람의 그 이해관계만 맞춰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장했다는 얘기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투자 신탁 계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신탁 계약에 대한 맺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내가 한 주 가지고 있더라도 네. 내가 뭐 오늘 사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기업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주 제안을 하고 뭔가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이 성과가 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산업화 이후에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이끌어 왔고. 뭐 과거에 네덜란드나 뭐 이제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올바른 투자 관념, 개념 이걸 정확히 알고 주주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행사해야만이 이 고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금융 이해력 지수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계몽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어떤 불공정한 어떤 행위, 관행들을 일삼고 있는 기업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정부의 어떤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될 거냐. 근데 이게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총체적으로 함께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주총회를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된다. 네. 주주총회가 정말 축제가 같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주주총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년 3월 달에 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주주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저는 싫어합니다만은 네네. 투자자들이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그 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휴가라도 내서 한번 회사를 한번 가봐라. 가서 보면
주주총회 참여해 보면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네. 야, 내가 이게 투자한 회사야? 이 막 이렇게 좋은 회사야? 아니면 또 가서 보고 이게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네. 이 세상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주총회 꼭 참석을 해봐라. 네. 네네. 대부분 다 이제 주주총회가 그 3월 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떼주총이라고 해서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주총회도 이 직원들한테 좀 양해 좀 구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이렇게 좀 하면 우리 가게 손잡고 뭐 이렇게 함께 가족끼리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가족끼리. 사이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미국에는 물론 이제 그 네브라스카의 그 오마하의 그 오랜 버핏이 하는 버크세스웨이 주총데이 하면은 2박 3일 동안 열리지 않습니까? 축제같이. 그렇죠. 대한민국도 뭐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2018년도에 한 3,000명의 주주가 참여한 그런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거든요. 주주와 함께 하는 회사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많이 그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정착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가족끼리 손잡고 주주총회 가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따로 그 경제를 수업을 받는다거나 그냥 저축해라, 모아라, 통장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는 들었지만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주식을 투자해라,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공부를 한 적은 없던 것 그래서 이제 같거든요. 우리는 교육률이 높잖아요. 네. 다 입시 교육 중심으로 네. 줄세구식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살아가는데 별로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저는 교육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 서양 미국식 교육이나 이런 쪽은 상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 밥상머리 경제 교육을 통해서 그 정말 이렇게 이 경제 교육을 그 애들들에게 어려서부터 함께 이렇게 예. 가족이 함께 하면 네.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뭐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경제TV도 있고 그다음에 그 메가스터디도 있고 또 기타 또 금융투자기관도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금융투자 경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초중고에 의무화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네. 한번 제안을 해보고 이랬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들이, 엄마들이 그 입시 교육에 그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그 아이고. 교육부 장관, 그 차관한테도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네. 다 그 단편적으로 경제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이걸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초중고등학교에도 그 금융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화 교육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입시 교육에 금융 경제 교육도 좀 이렇게 집어넣어라. 근데 이걸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저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 받기 운동을 네.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지 않습니까? 가게, 기업, 국가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빠의 관심사, 뭐 엄마의 관심사, 뭐 그다음에 누나, 그 오빠의 관심사, 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은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밥상머리에다 얹어놓고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이 관심 가는 기업이 나오고 이러면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 기업에 한번 주인이 돼서 함께 가보자. 그래서 한 가족 5% 이상 이렇게 그 가지게 되면 네. 그 정말 그 노후에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예. 우리 일상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지. 네. 그 지금 뭐 인터넷 때문에 뭐 이 개인의 어떤 다양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 그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밥상머리에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그 세상 보는 눈을 이렇게
키워서 네.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네. 저는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족 한 기업이 각기 운동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 이 정말 그 우리 회사가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가 기업에 되고 이러면은 그 기업도 그 정말 그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정말 이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는 배당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 시세 차익이나 배당 소득을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이 안전 마진이다. 그래서 배당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그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주식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양한 그 요인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이 투자의 어떤 그 이게 본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건전한 증권시장을 통해서 기업도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정교육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자, 그런데 또 오셨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이걸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또 맞아요. 약간 방법론이 네. 좀 막연하거든요. 방법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예, 쉽게 조금 직관적으로 네.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이제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나 KBS 방송 나가가지고 네. 야 애들 왜 교육시키냐. 좋은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공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회사.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렇게 세계 내놓아도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데 나오고 이러면은 뭐 어떤 섹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 그 요즘 뭐 이렇게 막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막 고조되고 이러니까 방산주들 섹터가 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또 역경은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위기를 이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도움이 되질 않는 거거든요. 뭐 방산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뭐 AI와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 쪽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뭐 또 이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K푸드, 세계 가고 이러면은 한국의 그 이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뭐 비빔밥, 김치 이런 거 냄새 나서 못 먹는다고 그랬지만은 요즘 지금 없어서. 네, 못 없으면 먹죠. 먹습니다. 치킨 뭐 이런 거 포함까지 네. 해서 네. 심지어는 핫도그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K푸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뭐 현대기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계된 회사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 금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강달러의 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이제 물가 많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앞으로 좀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금리가 이제 인상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눌려졌던 뭐 이렇게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뭐 건설주도 지금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생존하는 회사가 다 또 이렇게 모든 걸 얻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회사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앞으로 나는 증권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제 돈 버는 회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딴짓하니까 다 이렇게 망가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본업에 좀 이렇게 충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근데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기업 뭐 쪽쪽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기업을 조금 건 네. 아닌데 이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네. 정말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대를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회사를 끌고 나가는 건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요즘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네. 뭐
원재료 가격도 올랐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네. 저는 기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3, 4년 미래는 공부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공론화가 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기업들의 이제 문화 개선이라든가 네. 거기와 더불어서 개인의 노력과 가정에서 또 관심까지 가는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좀 선진화된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또.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뒤에 시간이 너무 말씀이 좋아서 조금 더 듣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좀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내 아이가 취업했으면 좋겠는 기업을 보면 좀 좋은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어르신들이 전부 어른들고 저도 포함해서요 대기업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맨날 한전 가라. 공기업. 네. 그래서 이제 좀 네. 주식 투자하고는 주식 좀- 투자는 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결국은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가가 쌀 때가 언제예요? 남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네. 그런데 그 어려울 때는 그 용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붙어 있어서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장 떠나 있다가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할 때 좋아지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항상 시장에 몰입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하다 보면은 뭐 기업이라는 게 이제 3, 4년, 4, 5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그 성장 주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그 섹터 중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진절머리 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아, 예. 이거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좋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버리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그동안에 그 저수지로 말하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고기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투기적인 어떤 그 거래를 하는 투전판과 같은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허들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고기들이 좀 뭐 이렇게 유유히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은 고기, 큰 고기 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환경을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과 부탁의 제도 말씀을 이렇게 개선이 일단은 드리고 먼저 싶습니다. 예. 선행이 되어야 다른 부분에서도 좀 유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저 채팅창의 반응도 네. 핫하고요. 혹시 네. 그 오늘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주주 환원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냐 했었을 네. 때 이제 말씀 주시다가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책 얘기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재간이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법이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 네. 우리나라의 그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상속 증여세 문제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풍선 하나 누르면은 또 한쪽이 부풀어 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속 증여세 또 그다음에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 네. 이걸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가 만능주의입니다. 합병 비율이나 자진 상폐시 아니면은 기타 매각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가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해서 그 하다 보니까 뭐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주들이 만드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PBR이 0.23배 있는 기업들의 주식 수가 한 67% 됩니다. 네. 미국은 3%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일본도 물론 많지만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자본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가 조작범 포함해 가지고 이런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기업 경영진 내지는 지배주도 대주주들의 어떤 그 배임 횡령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그 규범을 이렇게 그 파기하는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벌백계를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게 어려서부터 이 투자 경제 교육을 이렇게 밥상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아주 이 자본시장을 잘 아는 그런 애들도 키우고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또 상당히 뭐랄까요. 빛이 창창한 또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럼요. 이게 법과 제도 개선, 기업 문화 개선 그리고 또 개인의 이제 감시, 감독 이것까지 더해져서 진짜 그런 좀 좋은 시장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불편한 이야기지만 책에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겠습니다. 예,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님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